네,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돈 되는 인공지능. 영어로 했을 때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갖게 되고요. 이것은 이러한 질문의 대답입니다. 그래서 AI가 왜 필요합니까? 라는 거예요. 자, 왼쪽 아래 보시면은 AI가 핫해졌을 때 어떤 게 있었냐면 유튜브 영상에서 고양이를 찾아내는 것. 그게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지나가 버리는 데이터였던 것들 중에 하나인데 그 안에서 뭔가 같이 창출해낼 수 있다라는 감을 준 거죠. 물론 우리가 뭐 유튜브에서 고양이 찾아내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죠. 개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근데 만약에 고양이 정말 좋아한다고 하면 그걸 알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에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면 돈이 되겠죠?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양이를 잘 검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요. 자, 그러니까 AI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대답을 이제 하는 것으로써 비즈니스 인텔리전스가 나오게 된 거죠. 자, 지난 프로젝트에서 머신러닝 원치가 수업을 통해서 머신러닝 관심 주제를 확인해 본 결과 주제의 상당수가 주식과 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이런 강의를 듣고 열심히 배우는 이유도 결국에는 자아 실현 그리고 결국 자산을 증식하고 싶은 마음이 내재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생활의 안정을 가져다 주니까요. 뭐 행복은 이 자산순이 아니죠. 그렇지만 자산이 일정 이하 떨어졌을 때에는 건강도 챙길 수가 없고 아프거나 그랬을 때 우리가 케어를 받을 수가 없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없고 원하는 거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좀 상대적인 어려움과 슬픔을 가질 수도 있게 되니까 그 자아 실현 부분에서도 그렇고 어, 생활 안정 측면에서도 결국 이 자산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아 실현이라는 거는 뭐 사실 좀 동떨어진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좋은 컴퓨터 갖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좋은 가방을 갖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다른 멋진 차를 갖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땅을 갖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멋진 건물을 갖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요트 같은 걸 원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여행을 좋아해서 여행을 가기 위한 돈이 필요하고, 아니면 비행기를 탈 때 이코노미가 아니라 비즈니스석 아니면 퍼스트 클래스석을 타보고 싶다. 이런 로망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 모든 것들에 기본적으로 자산은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우리가 실경제, 금융경제를 배우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적게 가르치는 나라가 우리의 특징이거든요. 그것이 과거에 어떤 사상들에 의한 영향을 받은 걸 수도 있고요. 우린 좀 위에서 시키는 대로 잘 따라가야 한다는 방식의 그런 교육도 받았던 적이 있으실지도 몰라요. 그리고 잘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국영수를 좀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국영수 위주의 수능이 있었고 또 선택 과목들은 배우게 되지만 선택 과목도 공통은 아니니까 그 안에 경제가 들어갈 확률도 좀 적은 편이죠. 경제 외에 또 어떤 것이 부족하냐면 우리가 작문을 자유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부족합니다. 글쓰기를 즐겁게 한 경험이 여러분이 있으신가요? 일기 같은 거를 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그것도 어, 우리가 시험을 보거나 그런 게 아니고 성적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점수로 환산되지가 않으니까 작문을 즐겁게 하신 경험이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사실 작문이라는 거가 평가가 참 어렵죠. 어떤 글이 뭐 짧다고 점수 나쁠 것도 아니고 뭐 길다고 무조건 점수 좋게 줄 것도 아니고 그 안에 아이디어가 무엇일지 혹은 남의 것을 가져온 것은 아닐지 이 평가가 참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도 교육과정 안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우리나라 교육에서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또 토의를 참 많이 못하게 돼요. 물론 토의 수업을 막 하죠. 하는데 정작 해보면 그 말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한두 명이 될까 말까 해요.
아니면 꿀먹은 벙어리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의 교수님들이 아니면 선생님들이 거의 일방적인 강의를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결국엔 토의를 안 하는 문화가 어릴 때부터 있다 보니까 강의도 그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뭐 질문 있는 사람 이러면 대답을 안 하고 질문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더 편하다는 걸 체득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장문이나 토의를 즐겁게 해서 내가 얻은 경험이 있다면 어떤 결실을 얻은 경험이 있다면 즐겁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우리 교육이 다 국영수에 집중되다 보니까 그런 즐거움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경제 감각, 그러니까 사회를 바라보는 눈이죠. 장문과 토의를 할 줄 모른다는 건 시키는 것만 잘하게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잘 못하게 돼요. 내 의견을 상대방에 잘 전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각 전문가분들과 어떤 논의하는 거를 보신 적이 있을지도 몰라요. 백분 토론만 이런 거, 그리고 정치 이런 것도 들어보셨을 거고 어떤가요? 서로를 잘 이해하는 느낌이 있나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요. 공감대가 많이 떨어지고요. 공감하려고 하지 않고요. 의견을 전달할 때도 전달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저도 계속 연습을 하고 있지만 지금도 많이 떨리고 많이 부족합니다. 어, 특히나 이 경제를 이해하는 눈이 참 부족해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모든 것의 종합으로 교수인 저도 스스로 이 경제에 대한 감각을 가진 지가 오래되지 못했어요. 왜냐? 대학원에 계속 있었거든요. 저도 박사과정까지 가느라고 총 대학교부터 시작해서 이 대학원에 한 15년 있었거든요. 이게 참 긴 시간인데 거의 15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실물 경제, 금융 경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을 꺼내게 되었는가? 그렇게 전문가가 아닐 수도 있는데 왜 여러분들께 이 말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냐면 제가 취업을 해봤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취업을 잘 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의 미래를 안정되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적어도 그 고민을 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조금 더 알게 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보이는 부분이 감사히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레벨이 지금 2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레벨 1을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레벨이 1이시라면 만약에. 그래서 음, 지금 머신러닝 이 과목인 것 치고는 좀 다른 얘기를 먼저 하고 있죠. 근데 이것이 인공지능과 결부돼야지만이 그냥 이론적인 인공지능이 아니라 실제적인 AI가 되는 거예요. 자, 경제와 경영 이 말 되게 어렵죠. 저도 사실 이 얘기 들으면 일단 책부터 생각나고요. 되게 어려운 막 경제학자분들을 외워야 될 것 같고 그래야 아는 사람인 것 같고 막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면 사실 제가 그 교양으로 경제학 개론을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음, 약간 암기 과목 같은 느낌이었어요. 과거의 경제학가가 어떤 경제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죠. 이게 지금 어떻게 사회적으로 반영되고 있고 맞은 부분이 있고 틀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논의해 가야 되고 그런 말을 하는 거가 아니라 약간 외워야 되고 그거를 역사처럼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느낌이 되게 강했어요. 근데 사실 경제랑 경영이란 말은 원래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그냥 구석기 시대 때부터 내가 뭔가를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아주 원시 시대부터 막 고인돌 그 무덤 같은 거 보시면 권력자는 무덤이 되게 크죠. 그리고 그건 모든 시대에 막론하고 그 무덤의 크기로 막 그 권력 크기를 말하기도 하고 왕궁의 크기로 말하기도 하고 그게 다 뭔가요? 다 돈이에요. 어떤 땅을 차지하는 능력, 권력, 그리고 재화. 거기 무덤 같은 데 보면은 이런 그 놀이개라던가 뭐 금 이런 걸 막 같이 넣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도굴꾼들도 많으신 거고 그런 것처럼 아주 옛날부터 태초부터 한정된 자원을 더 차지하기 위한 경제 경영은 그냥 본능인 거예요.
더 올라가 보면 적자생존이라는 말 들어봤죠? 약육강식. 사실 동물로 봤을 때는 뭐몸 크고 빠르고 근육이 많고 외적으로 강한 사람이 강한 동물이 나머지를 다 점령하고 독점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생태계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피라미드가 형성되어 있는 거고. 근데 인간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런 동물과 차별화된 거는 교육으로 인해서 그런 폭력이나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약속, 규약 속에서 그 외에 이런 지적인 능력, 뭐 농경사회 이런 것처럼 어떤 지식을 계속 전파해 감으로써 이 경제를 좀 다른 의미로 갖게 된 거죠. 힘으로 갖고 있는 힘의 경제가 아니라 각자의 필요성에 대해서 채워주면서 이 필요성을 채워준 사람에게 재화를 제공하는 그런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것도 역시나 많이 가진 사람이 더 시작점이 더 편하게 시작할 수 있으니까 불공평할 수 있죠. 그런데 어찌됐든 그것은 그 동물 세계의 잔혹함과는 비교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연예인 분을 예를 들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강호동님이나 뭐 최영만님 같은 그런 큰 분들이 계시잖아요. 뭐 요즘에 그냥 많이 예능 나오시는 뭐 김동현님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이 만약에 그들의 힘으로 제압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훨씬 많은 재화를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지금 되고 있지 않아요. 얼마나 많이 웃기고 있나, 얼마나 웃음을 주는가에 대해서 지금 재화를 많이 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상을 나쁘게만 볼 게 아니고요. 이 시대의 상황을 잘 활용해서 이해하고 여기로부터 재화를 얻어내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경제 경영은 사실 먹고 사는 문제이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내 희망이 있을 거잖아요. 뭐 여행기를 쓰고 싶다. 뭐 희망 달성을 하고 싶은 그런 대상이 있을 때 그것의 문제이고요. 그럼 이런 거를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상황을 다 이해하고 사회를 분석하고 그럴 때 나는 어떻게 이걸 대응할 것인가 나라는 사업체를 경영하셔야 되는 겁니다. 난 태어난 대로 살고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얼마나 운동을 해주는지 내가 무엇을 먹는지 그것이 바로 나를 결정해 주는 거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영향을 받을지도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위인전들을 많이 봤죠. 그래서 위인들을 따라가고 위인에부터 이 멘토링을 받는 거예요. 책으로. 근데 이제는 영상도 많고 누굴 원하면 연락드리고 찾아뵙는 것도 쉽죠. 그런데 그런 거를 지금 직접 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변화되고 정보가 더 어, 많이 접근성이 높아졌을 때 이걸 많이 활용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게 된다는 성공 방정식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보시면 성공 방정식, 뭐 성공의 법칙, 뭐 성공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뭐 습관 이런 거 되게 많이 보이시잖아요. 다 똑같은 말하고 막 지루한 얘기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들 중에 공통적으로 관통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런 말들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성공한 사람들을 보고 그 길을 따라가려고 노력한다 라는 거죠. 옛날에 위인전 보듯이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는 그냥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직접 해서 직접 바로 옆에 가서 약간 불편하실지라도 약간 어 귀찮아하실지라도 옆에 가서 직접 배워야만 한다는 거예요. 체득해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게요. 어, 혹시 여러분들의 몸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우리는 제가 졸라맨을 한번 그려 볼게요. 네, 이렇게 있다고 해 볼게요. 자, 뇌가 있죠. 그리고 심장이 있습니다. 심장에서 피를 대동맥으로 보내 가지고요. 여러분의 손끝까지 혈관을 통해서 피가 전달이 돼요. 영양도 전달이 되죠. 산소, 호흡도 전달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몸을 기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기능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뇌가 이걸 컨트롤해서 근육과 그런 어떤 그
시스템 정보를 가지고 전기 신호를 가지고 이파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자, 이렇게 우리 몸을 컨트롤할 수가 있죠. 그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재화인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재화. 그런데 이것들 중에 여러분이 케어를 잘못해서 사업 운영을 잘못해서 망가뜨리는 것들이 존재해요. 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게 뭐가 있냐면요. 어릴 때부터 너무 눈을 혹사시키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안경을 무조건 쓰셔야 되고 렌즈를 껴야지만이 앞이 잘 보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 여기서 물론 선천적인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눈이 나빠진 분도 계실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제외이고 자기가 분명히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관리를 잘못해서 나빠지는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이건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냐면 안경이라는 게 너무 일반화돼 있어서 그래요. 렌즈라는 것도 너무 일반화돼 있죠. 즉,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왜냐? 그래야 안경 사업체, 렌즈 사업체가 돈을 버니까요. 안과도 마찬가지겠죠. 자, 또 뭐가 있냐면 치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치아가 만약에 조금 관리 잘못하셔서 많이 썩으셨어요. 그러면 이 치통 하나 때문에 하루 종일 아파서 아무것도 못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치아 치료받을 때 비용 많이 드는 건 아실 거잖아요. 그래서 안 들어도 되는 돈을 치과 의사분들에게 지불해야 되고 임플란트 회사에게 돈을 줘야 되죠. 자, 이거를 우리 몸을 사업체라고 생각했을 때 굉장히 많은 손실이 일어나고 있죠. 재화도 손실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 다시 돌릴 수 없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라도 지켜나가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뭐 나는 내가 좋은 거 하다가 빨리 가도 괜찮아. 뭐 굵게 살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그게 원하는 만큼 안 됩니다. 병원이 너무 잘 돼 있어요. 대한민국은. 그래서 나쁜 거 하다가 몸이 나빠지면요. 나빠진 상태로 오래 살아야 돼요. 그게 참 슬픈 거 아닙니까? 정말 건강하고 편안한 상태로 계속 가는 게 낫지 불편하게 계속 가는 것보다는요. 자, 자, 경제 통찰력은 그래서 경제를 바라보는 통찰력, 인사이트는 나의 순인가 하면 아닙니다. 많이 관심을 가졌느냐, 많이 접했느냐, 많이 판단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많이 관심 갖는다는 건 이렇게 우리가 검색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요즘에는 손품이라고 해요. 손으로 뭔가 발품 팔듯이 한다. 손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이 접한다. 접하는 건 직접 가서 우리가 만나서 경험하는 거예요. 익스페리언스 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발품이라고 많이 하는데 그런 다음에 많이 판단해서 이제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예요. 직접 뭐 돈을 투자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직접 해볼 필요 없는 경우도 있어요. 모의 투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M세대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3, 40대가 아니라 Z세대들도, 20대들도 이제 임장 데이트를 나가는 시대라고 해요. 자, 이건 잠깐 뒤로 갔다가 와서 말씀드릴게요. 자, M세대뿐만 아니라 Z세대도 임장 데이트라고 합니다. 20, 30대의 20, 30대 투자자 비중이 50%를 넘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임장 데이트로 초품화 모하에 갔어. 그런데 몸테크를 해야 할까봐 라는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 단어는 아시고 몇 가지 단어는 모르실 텐데 임장 데이트의 임장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거나 초품화가 무슨 뜻인지 모르거나 모하가 무슨 뜻인지 모르거나 몸테크가 무엇인지 모르시면 아직 좀 금융 혹은 전체적인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실 수 있다. 혹은 트렌디하지 않으신 거다라고 반성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모르셔도 돼요. 학자가 되셔서 모르고 살고 계셔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어떤 충분한 자본을 일으키고 싶으시고 원하는 거를 원활하게 내가 사고 싶은 거를 마음 편하게 사고 싶으시다면 그렇다면 알고 계셔야 되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기회 계기로 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데이터 직군 혹은 IT 계열의 직업을 가지게 되셔서 판교에 취직하신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판교에
10분, 20분 안에 출근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이 건물, 그 살 곳의 가격이 얼마인지는 알면 좋잖아요. 그거를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여기 보이시면 26억, 29억, 22억, 싼 게 18억. 그렇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가고 싶은데 거기가 10분, 20분 거리에 살 수 있을까요? 뭐 살 수 있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스스로 독립된 힘만으로는 쉽지 않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위치에 내가 원하는 곳에 살고 싶은데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재화가 필요하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이 재화를, 이 갭을 메꿔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맞는 거죠. 부모님이 돈이 많으셔서 부럽다. 왜 우리 부모님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 혹시 계시다면 그거는 너무나 수동적이신 거고 너무 남 탓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너무 냉정하게 말해서 죄송한데 그렇게 바라보면 안 돼요, 세상은. 세상은 존재하고 있는 거고 이미. 여기서 내가 태어난 이상은 이 시스템을 파악하고 여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 노력을 하셔야지 한탄만 하셔서는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효율적으로 계산하는 합리적 개인이다. 호모 이코노미쿠스라는 말이 일반화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 경제인들 거래가 굳이 사람 만날 필요 없다라는 게 인식이 생겼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사탕, 그리고 아이스크림, 무인 점포가 굉장히 많이 들었잖아요. 로봇으로 만드는 치킨도 만들어 나오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수익성, 효율성이 굉장히 극대화되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아까 지나갔던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은 부동산 전문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이란 말이요. 어,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이게 좀 멀리 해야 될 것, 신성시해야 될 것으로 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를 깊게 배워본 적이 없다 보니까 집은 그냥 약간 뭐 모셔야 될 것처럼 그렇게 대하고 있고요. 막 옮기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고. 그래서 일단 부정적인 의미 되게 많이 들어가 있죠. 요즘에 부동산이 막 선정부지 오르고 있다. 그러면 안 좋은 게 오르고 있는 것처럼 말해요. 근데 사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그 자산이 올라간다는 건 기쁜 일인 거잖아요. 근데 뭔가 오르면 안 될 것처럼 얘기해요. 왜냐? 많은 분들이 아직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 위안을 주고 싶은 마음이 큰 거죠. 그런데 현실은 냉정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본인이 그 재화를 얼마나 가치 있게 만드는가는 이 앞으로 전략을 따라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 영어 단어만 봐도 다릅니다. 미국은 부동산을 property, 자산이라고 말하고요. real estate, 실제 존재하는 어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realty라는 말도 쓰고요. 동산을, 그러니까 주식이나 펀드 같은 거를 movable asset이라고 부르고요. 이동 가능한 것을 부르고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펙트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말을 약간 과거에는 어떻게 말했냐면 복덕방 아저씨 이런 말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인이라는 말로 조금 레벨업이 됐고 뭐 공식적인 명칭은 공인중개사가 되었죠. 최근에는 이런 분들이 어쩌다 보니까 금융 공부를 많이 하시게 된 거예요. 일을 그쪽에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웬만한 지식인들보다 더 자본 전문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본 전문가 분들의 방향을 이해하고 우리가 이 갭을 메꾸기 위해서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알고 있어야 될 것이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이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돈이 되는 인공지능을 이제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시면 되는 건데요. 그런 시야를 넓혀드리기 위해서 제가 앞으로 자료를 제공해 드릴 거고요. 그런 기능적인 부분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들어줘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면 자본주의라는 건 자본이 스스로 돈을 버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성시하다 보니까 돈이 돈을 버는 것을 인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불로소득이라고 계속 말하게 되고 나쁜 것이라고 약간 시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자금이 작으면 조금밖에 못 자라나고 자금이 많으면 많이 자라나는 이 시스템 자체를
인정해야만 하는 거고요. 대신에 이 성장의 차이를 메꾸기 위해서 여러분의 능력과 통찰력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능력과 통찰력을 기르는 것은 결국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시간이 진짜 소중합니다. 저는 제 시급을 기본적으로 10만 원 생각하고 있어요. 1시간에 10만 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 1시간을 혹은 1분을 얼마의 돈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거에 판단하셔서 알바를 하실 건지 아니면 여러분의 능력을 기르실 건지 그런 어떤 가치 판단을 하시는 그 이정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그 인사 나누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잘 가요.